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대권 주자들의 행보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안희정 지사의 이른바 연정 제안으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같은 식구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내부 그리고 친노 진영에서도 이 얘기에 대해서 이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연정과 관련된 반응들 함께 들어보도록 하시죠. 우선은 새누리당이나 이런 바른정당 쪽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실패, 이 두 정권의 어떤 국정농단, 헌정유린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리고 또 국민들의 속죄하는 그런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들 정당과 함께 연정한다라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대연정이 될지 수연정이 될지는 당 지도부와 원내의 다수파 구성 과정에 좀 맡겨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새누리당이랑 뭐 하자는 얘기냐 이렇게 해서 공격하는 것은 전혀 제 의지와 취지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연정 제안을 철회하고 다음 주 토요일 광화문 촛불 앞에 나와서 국민께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 이 시청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연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집권당이지만 나와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같이 내각을 구성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연정하면 대연정도 있을 수 있고 소연정도 있을 수 있는데 안희정 지사가 말하는 대연정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이것은 자신과 정파가 다른, 그러니까 정파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정당이 다른, 정강 정책도 다른, 이념이 다른 정당과도 같이 내각도 구성할 수 있다. 이것이 대연정의 개념일 수가 있고요. 소연정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를 들어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도 이 정도 연합을 한다면 소연정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 입장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연정 얘기 나왔다가 연정하자는 거는 새누리당과 손잡는 겁니까? 바른정당과 손잡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아니고 지금 이런 식이잖아요. 맨 처음에는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 과거 정권의 그 정책 그러니까 녹색 성장이라든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성장 정책이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의 이게 문화 융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받아들이겠다 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대연정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 워낙 공세가 세게 들어오니까 잠깐 한 발 물러서서 소연정 개념처럼 의회랑 협치를 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정권을 뿌려나갈 수 없지 않느냐. 어차피 여소야대가 형성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말을 살짝 바꾸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정 얘기는 아마 각 캠프에게 민감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 연정을 고리로 아마 또 무슨 텐트가 쳐지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캠프 인재 영입에 나서면서 캠프 진영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자, 대선 주자들을 돕는 이색적인 인물들 장민정 앵커가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선 분위기가 달아오르며 각 캠프의 인재 영입 경쟁도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캠프가 인재 영입 1호로 선택한 건 KBS 고민정 아나운서였습니다. 2004년 KBS에 입사한 고 아나운서, 난치병을 앓고 있던 남편 조기영 시인과의 순애보로 화제가 되기도 했죠. 문 전 대표 측에서 남편을 통해 먼저 만나자는 제안을 해왔고 고민정 아나운서는 고민 끝에 가슴 뛰는 곳에 살고 싶다며 사직서를 내고 합류를 결정했습니다. 다른 캠프의 발걸음도 분주합니다. 안희정 캠프는 노무현의 필사로 불렸던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이 실무를 총괄하고 있고 이재명 캠프는 삼선으로 선거 경험이 많은 정성호 의원을 좌장으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안철수 캠프는 최근 리베이트 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박선숙 의원이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주자 가운데에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예쁜 외모의 딸 덕에 국민 장인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딸 유담양, 지난 4.13 총선 당시 대중의 얼굴을 알렸는데요. 이번 대선 출정식 때도 모습을 비췄습니다.
본인은 쏟아지는 세간의 관심을 부담스러워한다지만 유 의원의 다소 까칠한 이미지를 희석하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저격수 정두원 전 의원을 선대 본부장으로 영입했죠. 유승민 의원과 악연이 깊은 정 전 의원에게 이번에도 저격수 역할을 맡기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네, 이렇게 인재 영입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도 사실 정치권에서 인재 영입을 통해서 영입이 된 경험도 있으신데 막상 그 정치권에서 외부 인재를 왜 모은다고 보십니까? 결국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불신, 결국 새로운 피해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그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인재 영입했는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표창원 의원이라든가 몇 분 같은 경우에 통해서 상당 부분 성공을 했습니다. 예. 결국 국민들에게 새로운 어떤 희망을 보여주고 새로운 인물을 보여준다는 점은 미래에 대한 어떤 새로운 리더를 만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대선 캠프에서도 새로운 인물의 어떤 등장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어떤 그 좋은 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인물을 필요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인물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될까요? 지금 바른정당에서 유승민 의원 그리고 남경필 경기지사가 출마를 선언하고 뛰고 있습니다만 지지율이 생각보다는 아직은 뜨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러니까 요즘에 김무성, 오세훈 재등판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무성, 오세훈 재등판설. 이 얘기는 현재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정치부장을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요즘 분위기 어떤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순표 정치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순표 부장. 네, 박순표입니다. 예. 자, 일단 그 김무성, 오세훈 재등판론에 대해서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실제로 그 반기문 전 총장의 출마 선언 다음 날 여권의 한 중진 인사를 만났더니 예. 자신의 문자 메시지로 반기문 전 총장이 불출마하게 됐으니까 김무성 의원이 다시 출마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근본적인 상황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 하는 문자가 한 10여 통 들어왔다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예. 오세훈 최고위원의 경우도 아마 비슷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후에 반기문 전 총장 불출마에 따른 반사이익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 일단 1차적으로 집중되는 것으로 보이고 또 분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안희정 충남차도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반면에 유승민 의원도 소폭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예상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큰 변화의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현재는 변화가 없지만 하지만 앞으로도 이게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가 된 겁니까? 아니면 남아 있는 겁니까? 글쎄 뭐 현실적으로 나온다면 누가 말리겠습니까만은 예. 다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우리 정치가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되려면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대선에서의 출마 불출마 같은 아주 중요한 결정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반기문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을 현장에서 보면 우리 정치의 후진적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이 답답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런 얘기인데요. 보통 우리 정치를 이야기할 때 인물 중심, 지역 중심의 정당 구조를 정책 중심, 이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쉽게 설명드려서 뭐가 정책 정당이냐 하고 묻는다면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한 정당에 오래 몸담아서 있는 사람이 어떤 정책을 선호하고 어떤 정책을 펼 것이라는 가지 혼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 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 당 대표가 되는 것이 정책 정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관을 오래 몸담았고 훌륭한 식견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복잡한 국내 현안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도 안 된 상황에서 불과 몇 달 만에 공당의 대선 후보로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과연 정상적인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반기문 전 총장의 능력을 폄하해 드리는 말씀은 물론 아니고요. 결국 원래 이야기가 돌아간다면 사람이 없다고 후보가 없다고 외부 영입, 약속 번복 이럴 것이 아니라 자기 당의 후보를 믿고 지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순표 정치부장의 정치부장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이기정 YTN 보도국 선임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